프로젝트 방법론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크럼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럼입니다. 스크럼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듯이요. 럭비 경기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때 양팀 선수들이 어깨를 감싸고 상대방을 밀치면서 그 가운데 위치한 공을 발로 빼앗는 대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각 팀원들이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 힘을 겨루려고 하는 이런 대형이죠. 럭비 경기에서 팀을 이루고 힘을 겨루는 것처럼요. IT 개발하는 프로세스에서도 스크럼은 팀을 짜고 팀 내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을 정의하고 프로세스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크럼입니다. 네, 스크럼의 정의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애자일 방법론 중에서요, 경험적인 관리 기법이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상호 협력적이고 점진적인 인크리멘탈적인 개발 방법론이죠.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에서 목표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반복이고 하나는 증분입니다. 반복은 프로토타입을 계속 제공해서요, 프로젝트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증분은 인도물을 여러 번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인도물을 제공하고 고객에 점점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죠. 이렇게 스크럼 프레임워크는 팀을 구성하고요. 스프린트라는 짧은 정해진 주기를 반복 수행해서요. 이 프로젝트를 상호 협력적이고 점진적으로 제품을 구체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크럼 관련 명언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안설가 로버트 잉커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우리가 잘 됩니다.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성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저자고 애자일 산업 참여자인 론 제프리스는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스크럼에서 그놈의 역할이라는 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겨우 3개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해놓지 못하는 스크럼이라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스크럼의 팀 역할 3개를 강조했습니다. 스크럼의 팀 역할 3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럼에서 이야기하는 3가지 역할이죠. 3가지 구성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팀을 구성할 때 첫 번째는 제품 프로덕트 오너입니다. 두 번째는 스크럼 마스터고요. 세 번째는 스크럼 팀 개발자들입니다. 프로덕트 오너는요, 제품 백로그를 만들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새로운 항목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스프린트 개발 계획 수립 시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스프린트가 시작되면은 팀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크럼 마스터는요, 프로덕트 오너를 돕는 조력자죠. 하지만 스프린트가 이제 운영이 되면은 스프린트 계획회의와 데일리 미팅, 회고 회의 등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업무 배분을 하고 일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크럼 팀이 스스로 조직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스크럼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도록 지원을 하죠.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팀을 보호하고요. 어쩔 때는 코치 역할을 하고, 어쩔 때는 티처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어쩔 때는 어드민 관리자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스크럼 마스터는. 스크럼 팀은 개발자 개개인의 팀원입니다. 개발자들은 보통 3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사용자 스토리로 직접 도출을 하고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스토리를 스프린트 백로그, 즉 스프린트에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작업을 기능 단위로 나누고 실제적으로 개발하고 인도물을 제공하는 주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린트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프로젝트 오너에게 시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크럼 회의에 매일 데일리 미팅에 참여해서 진척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럼 팀과 스프린트와 백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럼 팀은요, 스크럼에서 스크럼 팀을 조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발팀을 셀프 오가니제이션 팀, 즉 자기 조직화된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프로덕트 오너는요, 제품 백로그를 작성을 합니다. 이 제품 백로그는 이 프로젝트 중에 해야 할 작업 리스트라고 보면 되고요. 해야 할 일에 대한 리스트라고 보고요. 그 제품 백로그를 상세화하면서 만드는 것이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럼 마스터는요,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주관을 해서요, 개발자들과 2-4주 단위로 진행 예정인 스프린트 백로그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스프린트 이 기간은 2주에서 4주 단위의 정해진 짧은 기간을 스프린트 작업 타임을 스프린트라고 하고요. 이 스프린트에서 수행할 작업을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합니다. 해당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는요, 스크럼 마스터가 주도해서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스크럼 회의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스크럼 리뷰를 하게 되고, 인도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스프린트 회고 회의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 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럼에서 중요한 요소는요, 짧은 기간, 짧은 반복 주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스프린트, 즉 1주에서 4주에서 작동하는 개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인도물을 전달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인도물은요, 우선순위도 단계 내에서 정하고요, 스프린트 내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의 단계가 계속 지나서 충분히 반복되면요, 이렇게 단계가 계속 반복되면은 인도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최종 산출물은 아주 작고 빠르게 계속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물이 작고 빠르게 구체화된다. 스프린트에서 인도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스프린트 백로그를 작성하는 것부터 1일 스크럼 미팅, 제품 리뷰, 그 다음에 회고 하는 등 이러한 스크럼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개발자 모두가 자기 조직화된 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셀프 오가니제이션 팀으로 진행됩니다. 전통적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에서는요, 팀 리더가 팀원들을 이끌어주고 역할을 지시하고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반면에 애자일 팀에서는요, 개발자 모두가 셀프 오가니징이 된 팀원으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서버트 리더십을 발휘해서 스크럼 마스터는 이렇게 스크럼 팀원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프로젝트 팀과 애자일 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셀프 오가니제이션 된 팀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협업하고 항상 팀 단위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요, 열린 공간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죠. 스크럼의 세 가지 아티팩트입니다. 첫 번째는 증분입니다. 증분은 스프린트의 성과고요. 제품의 기능을 구현한 인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는요, 인도물이 동작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되고요. 이것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제품을 릴리즈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품 백로그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팀이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지시 목록이나 작업 목록입니다. 제품 백로그는 전 단계에 걸쳐서 추가하고 수정해 나갈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스프린트 백로그입니다. 스프린트 백로그는 제품 백로그로부터 추출된 해당 스프린트 그쪽 짧은 작업 주기에 해야 할 기능 목록입니다. 작업 목록입니다. 스프린트 계획 수립 시 제품 책임자가 결정한 우선순위와 개발팀이 결정한 공수 정보를 합해서 논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프린트 백로그는 만들어지게 되고요. 하나의 스프린트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품 백로그와 스프린트 백로그의 작성 예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제품 백로그라고 하면요, 이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스프린트 백로그는 이렇게 각각의 스프린트 1, 스프린트 2, 스프린트 3 이런 N개의 스프린트가 있다고 하면요, 해당 스프린트에서 수행해야 되는 스토리를 정의를 하고 그 스토리에 따른 개발자 관점으로 해야 될 타스크들을 쭉 리스트하는 것이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린트 백로그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스토리들로 구성이 되고요. 사용자 스토리란 얘기는 고객이 제품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사용자 관점의 이야기, 즉 사용자 관점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스토리는요, 제품의 주요 목표 또는 주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 스토리 하나의 스프린트로 쪼갤 수도 있고요. 하나의 스프린트에서는 하나의 사용자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타스크로 리스트업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타스크들은 개발자들이 개발자 시각에서 해야 할 일을 쪼개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크럼에서의 5가지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스프린트가 있고요. 스프린트는 짧은 프로젝트 관리 주기 또는 보고 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1주에서 2주, 4주 내에 결정을 하고요. 4주 내 기간으로 결정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2주가 적절한 기간입니다. 예정된 기능이 완성되지 않아도 그 기간은 연장되지 않고요. 정해진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는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정한 대상을 개발한다. 즉, 그 기간 내에 인도물을 만들어주고 고객에게 제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프린트 내에서 스프린트 개발, 일일 스크럼, 스프린트 리뷰, 회고 등으로 제품 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밑에 네 가지 이벤트들은 스프린트에서 수행하는 스프린트를 위해서 수행하는 이벤트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즉 스프린트 계획입니다. 스프린트 시작에 앞서서 수행하는 미팅이고요. 제품 백로그로부터 해당 스프린트에서 수행할 스프린트 백로그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스프린트 계획 수립 시부터 스프린트 백로그에 따라서 실제 업무량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이벤트는요, 일일 스크럼입니다. 일일 스크럼은 스탠드업 미팅이라고도 하고요. 개발팀 전원의 활동을 공유하는 짧은 시간의 미팅입니다. 다음은 스프린트 리뷰입니다.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제품 관계자들을 불러서 제품을 시연하는 행위를 스프린트 리뷰라고 하고요. 스프린트 백로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고요. 제품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제품을 보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기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린트 회고입니다. 스프린트가 종료된 다음에 리뷰 후에 시행하는 행위로 스프린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잘 수행한 것과 잘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요. 점검과 개선을 하게 되죠. 워터폴 모델과 스크럼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크럼은요, 프로젝트 기간과 프로젝트 주기를 정한 다음에 반복과 증분을 반복하는데요. 스크럼 프로젝트는 예측형 프로젝트 관리 사이클과 다르게 이 스크럼 주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각 스프린트 주기를 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제품 백로그를 먼저 정하고 수행해야 될 그 작업 유저 스토리를 정한 다음에 유저 스토리별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 양, 작업의 기간 이런 것들을 측정한 다음에 적당한 스프린트 주기를 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워터폴 프로젝트 관리는 이렇게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를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고요. 그 해당 과정이 끝나면 그 전 단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이러한 절차는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인 스크럼에서는요, 주어진 프로젝트의 일정과 자원 사이에서 중분의 개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1차 증분에서는 최소한의 핵심 기능, 즉 MVP라고 하는데요. 이 최소한의 핵심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2차, 3차, 4차 이렇게 N차 증분 시에는 계속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개발하고 인도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즉 차수가 반복되면서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죠.
제품 백로그를 기반으로 스프린트를 몇 개로 쪼갈지 또 정해야 하는 거죠. 스프린트 기간도 중요하지만 스프린트의 개수도 정해야 되는 거죠. 스프린트를 쪼개는 개수가 스크럼에서는 몇 개의 증분이 있는 것을 정하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증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인도 가능한 제품이 인도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럼의 주기를 정해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스프린트의 개수, 증분의 개수를 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크럼 팀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개발, 공유, 해결, 평가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스프린트 데일리 미팅 시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스프린트 내에서도 타스크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타스크를 먼저 수행하면요, 우선순위가 낮은 타스크는 필요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러한 반복의 가치 실현은 스프린트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 인수 테스트를 통해서 필히 제품을 인도해야 된다. 증분과 반복이 있는데 증분에서는 계속 인도물을 개발하고 보여주는 거고요. 반복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크럼 프로세스는 스프린트별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요. 스프린트별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스프린트 내에서도 이렇게 반복이 계속된다. 그 반복되는 내의 이터레이션의 어떤 IT 프로세스 내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디자인, 개발, 인도 이러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한 개의 이터레이션 안에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반복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도물이 제공되고 그 인도물은 다음 단계 2차 증분 단계에서 계속 그 산출물이 굳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터레이션이 반복될 때는 인도물이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크럼 착수 프로세스입니다. 착수 단계에서는요, 프로덕트 오너가 제품 비전, 로드맵, 제품 백로그, 팀 헌장을 작성하게 되죠. 팀 헌장과 제품 백로그 작성 방법은요, 우리 예측형 프로젝트에서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프로젝트의 제약사항,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전문가 판단 또는 착수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제품의 비전입니다. 제품의 비전은요, 차별화된 개발 제품의 슬로건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식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품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을 정하는 것이 제품 비전 작성하는 것의 큰 특징입니다. 결국 이 내에서 사업적 목표도 달성을 하게 되고요. ROI도 측정을 하고 혜택 및 기간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제품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을 정의하는, 즉 니즈를 파악해서 제품의 속성을 정의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비즈니스의 가치, 비즈니스의 목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다음은 제품 로드맵입니다. 제품 로드맵은요, 에자일 방법론에서 각 증분과 반복이라고 했는데,
각 증분 단계에 따라서 증분의 단계를 시기를 기간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단계와 시기를 정의를 하고 그 시기에 따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제품의 로드맵입니다. 뭐 소프트웨어를 큰 로드맵 관점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기능을 제공하겠다, 어떤 제공을 출시하겠다 이러한 좀 긴 시간의 관점에서 방법을 제시하는 어떤 거죠. 좀 이렇게 기간이 좀 긴 측면에서의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별로 목표를 정한다라는 것이 제품의 출시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럼 방법에서 계속 반복되지만 인크리멘트가 나오고요. 각 인크리멘트는 점진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증분이 끝나면은 스프린트의 성과가 이제 증분이고요. 이것은 인도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스프린트에서 완료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각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증분은 인도물은 동작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크럼에서 필요한 용어입니다. 제품 백로그는 계속 반복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품 개발을 위해서 팀이 유지해 나가는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작업 목록, 프로젝트 전체 범위를 제품 백로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백로그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 팀이 해야 되는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목록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용자 요구사항은 각 스프린트 또는 증분의 대상으로 나눠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크럼 방법론에서 킥오프입니다. 착수회의죠. 스크럼 프로세스에서 착수 단계에서는 착수회의를 수행해야 합니다. 착수회의의 목적은요.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목적으로 하고 여기에 참여자는 프로젝트 오너와 스크럼 마스터와 개발팀과 고객,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킥오프 미팅의 진행 방법은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개요를 설명하고요. 프로젝트 팀원과 팀원들을 인사하고요. 이 소개하는 그 필요한 이유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현황을 검토를 합니다. 제품 비전도 제시를 하고요. 필요하면 제품 로드맵, 제품 백로그,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장, 이슈 로그 등을 통해서 초기 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죠.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 영역을 식별을 해서 팀원들에게 신뢰를 표명하고요. 해결책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팀원의 답변,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아레나를 정의를 하고요. 개인과 그룹의 자발적인 헌신 의지도 표명하고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 팀원장입니다. 팀원장은요, 스크럼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팀원장은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허용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사항을 규정합니다. 어쩔 때는 행동 강령일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일 수도 있고 의사결정에 대한 예절,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직접 개발할 때는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스크럼 방법론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크럼은요, 프로젝트를 위한 상호 협력적이고 점진적인
인크리멘탈적인 방법론입니다. 스크럼은 자기 조직화된 팀으로 진행되고요. 스크럼은 세 가지 역할이 있다.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개발팀. 이 세 가지 역할이 있고, 이 세 가지 역할이 잘 수행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는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크럼은 프로젝트의 범위를 증분과 반복으로 작게 정의하고요. 수많은 작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스크럼 착수 프로세스에서는 제품 비전, 백로그, 팀 구성, 착수의 팀원장 개발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상 스크럼 방법론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